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건강가정 사업은 세부 목적별, 그 다음에 사업 영역별, 문제 유형별로 다양하게 그 내용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사업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기초 내용을 인지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른 사업 분류를 시도해 봄으로써 건강가정 사업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한목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인데요. 2005년 1월 1일 시행된 뭡니까?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각종 시책, 이의 심의 및 추진을 위한 전달 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제 발생의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사후 치료적 성격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건강가정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장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33조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 13조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가정에 대한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 가족 단위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 부양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 문화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제시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게 되면은 가정기능 수행 지원이 있고요. 이거는 뭐냐?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 보장 및 경제생활 지원,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 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이렇게 있습니다. 유흥과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분위기 조성이고 그 밖의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및 부성 보호를 위한 유급 휴가 시책 확산을 지원하고, 세 번째로 한부모 가족,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 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기능 수행 지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녀 양육 지원이 있어요.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시책, 아이 돌보미 서비스 포함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단위 복지 증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 부과, 급여 등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 두 번째,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 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우대한다. 가족 단위 복지 증진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건강 증진이 있어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건강 증진 대책을 마련한다. 다음에 가족 부양 지원,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 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보호시설을 확대를 한다. 가족 구성원 중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합니다. 여섯 번째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가족 상담, 평등 가족 홍보 등을 추진을 하고 가족 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도 있는데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가정생활 문화 발전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합니다. 가정생활 문화는 어떤 게 있냐? 가족 여가 문화,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동 등. 그 다음에 가정의례가 있겠죠.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합니다. 가정봉사원이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나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을 한다. 11번째, 이혼 예방 및 이혼 과정 지원.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건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해서 이들 가족이 자녀 양육이나 재산, 정서 등의 재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혼한 가족에 대해서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2번째는 건강가정교육입니다.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는데 결혼준비 교육, 부모 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 장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업 영역별 접근이 있는데요. 먼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의 접근 방법별 사업 내용인데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나 가족기능 강화 이런 것 등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죠. 이 경우에 의도적, 비의도적인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함을 말합니다. 건강가정 사업의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나 건강가정 수립의 궁극적, 포괄적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 프로그램들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은 건강가정의 개념화, 실행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겠고 사업의 규모, 예산, 운영 주체, 운영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별 접근에서 보면은 건강가정 사업은 크게 교육, 상담, 문화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자원개발 등의 영역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현장에서는 가정봉사 활동이 가족 돌봄 나눔 사업으로 특화가 되었고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도 별도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사업에는 위기가정, 이혼가정, 요보가정의 갈등 해소, 위기 극복,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유형별 가족의 잠재력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는 실직가정,
빈곤가족,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가장, 비행 청소년 가정, 장애아 가족, 노인 가족 등 가정 단위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일반 가정의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 문제 예방 교육. 여기에는 뭐 건강 가정을 위한 가정 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 건강 가정 수립을 위한 주제별 가족 생활 교육, 주기별 생활 교육, 생활 설계 교육, 부모 교육, 예비 교육을 위한 결혼 준비 교육, 가족 유대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자원관리 교육, 가정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이렇게 연계 구축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상담 사업에는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 및 치료, 가정 기능 강화와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치료, 여기에는 가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 생활 진단 및 문제 예방 상담, 위기 요인을 가진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 강화 및 잠재력 개발 상담, 가족 주기별 경제 계획 및 가계 재무 상담, 자녀 출산 및 양육 계획 상담, 장애 가족, 치매 노인 가족 등 가족 부양 문제 상담, 한부모 및 미혼 부모 상담, 노후 생활 설계, 여가 생활, 중년기 적응 상담, 가족 건강 및 영양 상담,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상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 단위의 공동체 운동 지원 및 생활문화 운동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 공동체 운동 확산, 공동육아 활동 지원, 3세대 가정, 노인 부양가정 등 지원 프로그램, 가족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 사업, 가족 단위 자원봉사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연계 및 자원 중개가 있고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자원개발 사업이 있네요.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가정 간 연계 및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 자조그룹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정 간 연계 및 자원의 교류,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있고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지 집단과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대상별 필요 자원 획득과 관련된 적절한 원스톱 정보 보급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가족 주기별 접근은 가족은 확대, 축소 등의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주기적 특성에 따른 적응과 문제 해결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 역시 가족생활 주기별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예비 부부 및 결혼 초기 부부를 위한 위기 예방 및 적응 관리. 요거는 결혼 준비 및 적응 교육, 건강한 혼례 문화, 위기 예방, 초기 갈등 치료 등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들 의지대로 아주 재밌게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혼례 문화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추세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이 있네요.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 사업, 출산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출산과 양육을 도와주기 위한 가족 친화 문화의 조성과 지원 있습니다. 이건 가족 친화 지원 센터, 가족 친화 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 학령기 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이거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학업, 정신 건강, 부모 자녀 관계 지원 사업, 사춘기를 앞둔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수험생 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험생 가정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특히 고3 수험생 가정의 지원, 정보 지원 및 상담,
수험생 가족의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이런 게 있고, 다섯 번째 중년기 가정 안정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중년기 적응을 위한 부부 교육, 실업 및 지출 증가 대비 자원, 가족 자원 극대화 프로그램, 중년기 가족 사회동참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년기 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노년기 가정 생활 설계 지원 사업, 은퇴 사별 적응 전략을 모색해야 되겠죠.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 등 개인, 가족 단위 노인 여가 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노인 가족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노인 가족 자원봉사 역량 개발 및 사회 환원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사업의 접근 방법, 사업 내용의 생태학적 접근이 있는데요.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죠. 개인 구성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사회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 사회는 상호작용과 자원의 교환을 통하여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연계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건강가정 사업은 영역별 접근과 주기별 접근 이외에 개인과 가족의 각 개체와 사회와 더불어 생존해 나감을 잘 보여주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서 통합적 관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한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라고 했죠.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인 단위 사업, 가정 단위 사업, 1, 2 사회 단위 사업인데 개인 가족과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4번 개인하고 1번하고 2번의 연계 사업. 그리고 가족 사회 연계 사업. 이거는 5번이죠. 그리고 개인 가족 사회 연계 사업 6번. 이런 사업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 개인 단위 사업은 어떤 게 있냐? 요거는 생애 주기별, 연령별, 가족원, 적응 교육 및 상담, 위기 구성원에 대한 문제 해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2번 가족 단위 사업은 가족생활관리 프로그램의 제도적 정착 및 효율화 사업,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예비 부부 교육 및 결혼 초기 부부 적응 교육, 가족 단위 여가 문화 확산 지원, 의식주 생활문화 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회사업 단위 사업이죠. 가족문화 강화를 위한 사회 안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족가치 강화를 위한 캠페인, 가족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매스컴 감시 및 지원 프로그램, 가족 친화기업 우대, 가족 친화마을 조성 등이 있고요. 4번에 사회사업다 개인과 가족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가사노동 가치 제고 프로그램, 가족 간호 지원 프로그램, 세대 통합 프로그램. 5번에 가족 사회 연계 사업, 도농 가정 교류, 사이버 공동체 가족 운동, 합리적인 의례 생활 추진 운동, 가족 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대, 여보 대상 가정 지원, 가정 봉사원, 가족 친화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6번에 개인, 가족, 사회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관련 정보 제공 및 DB, 상당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건강가정 관련 민간단체 지원, 가족생활 실태조사, 합리적인 가족 관련 제도 및 법규 재개정 운동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의 건강가정 사업 내용과 변화가 있는데요. 건강가정 사업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을 근거로
2004년도에 시범 사업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됐고 매년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과 변화를 보게 된다면 표 5-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에서 15년도, 16에서 17년도 이렇게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에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가족 친화문화 조성, 가족 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 사업, 가족 문제 해결 사업,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5개 영역으로 했고 2009년도에는 6개의 사업, 가족 교육, 가족 상담, 가족 친화문화 조성,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이렇게 사업을 변화가 됐고요. 2016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통합 서비스를 병행을 했습니다. 통합 서비스는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영역에서 교육이나 상담, 문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래서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죠. 통합을 돼서. 여러분들 표 5-2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3번하고 4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 공통사업이고 가족 돌봄 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 연계가 있고 별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치약위기 가족돌봄 지원사업, 이혼위기 가족회복 지원,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기관, 그 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투어 사업 이렇게 별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한번 표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건강가정 사업의 추진 단계 및 전략. 추진 단계에는 건강가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단계적 진행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은 가족 구성원의 인성, 동기, 행동, 환경 등의 제반 요소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하면서 결국 최종 선택과 결정은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사업 대상의 자에 대한 지원은 가정복지의 특성상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잠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들을 증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죠. 또한 기본 조건의 검토와 사회적 연결하는 측면에서 가정정책과 사회적 비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개별 가정에 대한 제반 분석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이들 가정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 방식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행 이후의 효과 검증 및 피드백 과정은 이후의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가 포괄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로 구성한 추진 단계를 보게 된다면
가족 구성원의 처음에 인성, 동기, 행동, 특성 파악하고 가정 문제를 분석하고 가족 이념, 문화, 가정 정책적 고려, 사회적 비전을 수립하고요. 여기 이제 접근 방법이라든지 유형을 봐야 되겠죠.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행하고 사업효과 검증 및 피드백. 여기 꼭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사업효과가 있으면 사업효과를 확산하고 건강가정에 정책화시키는 그러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추진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교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교시 하겠습니다.